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루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이 누적 공매도량이 1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자, 물론 단순 합산이고 누적이기는 하지만 상장 주식 수도 2,800만 주로 많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 3개월 동안 100만 주가 넘어섰다 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먼저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먼저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싸지면 후에 나중에 매수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고점일 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공매도가 100만 주가 넘었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 세력도 청산당할 일이 없이 루닛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매도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100만 주가 넘었다는 것은 무시하기 힘들죠. 누르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100만 주를 넘은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전환사채를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자, 얘는 전환사채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매번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근거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이 사실이고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정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팩트라면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게도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닛은 지금 뭐 대단한 호재가 뜰 시기가 아닙니다. 루닛 스코프로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부터 8월 15일까지 발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루닛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출 말고 영업이익이 늘어날지 명확하지도 않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기간보다 루닛의 전환사채 리스크 얘네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즉 2분기 동안은 침체 구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 없듯이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으니까요. 주가가 침체 구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세력은 물량을 매집하면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침체 구간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아무튼 자, 현재는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높다. 리스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필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100만 주가 넘는 공매도 플러스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이 전환 가액을 낮추기 위한 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점을 이런 고점 매도에 둘 게 아닙니다.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비중을 조절해서 비중을 좀 낮추고 이런 데서도 비중을 좀 낮추고 주가가 전환사채랑 공매도 때문에 내려갔을 때 여기서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내 투자에 유리한 거죠. 자, 루닛의 주가가 지금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항벽 매물대를 뚫을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매물들을 소화해가면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윗자리의 매물 소화는 지금의 자리가 명확하게 저점이고 세력이 계획한 엑시트 타점이 월등하게 높을 경우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이 자금을 들어가면서 물량을 소화를 해주고 이런 자리에 부딪혔을 때 매도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저항벽을 없애놓은 뒤에 주가를 올리는 건데 지금 명확한 호재 없이 주가를 올리면 이런 데 물려있던 개인들에게 봉사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세력이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법을 위배하지는 않지만 자금 모아서 개인들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놈들인데 지금 절대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루닛이 현재 저항벽이 두터운 자리들을 터치를 해버린다면 분할 매도로 수익이라면 일부 챙기던가 손실이라면 손실 최소화로 냉정하게 일부라도 비중을 정리한 뒤에 저항받고 떨어질 때 그 저점에 매수해서 손실을 상쇄시키거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 식으로 투자를 반복하면 손실이었던 계좌가 수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자, 낮게 사서 낮게 팔아도 이익입니다. 낮게 사서 여기에 팔려고 하니까 돈을 잃으시는 거지. 자,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언제, 무슨 근거로 알 수 있느냐? 자, 제가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백날 첫날 말하듯이
전환사채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요 일정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루닛이 삼성전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길리어드, 셀트리온 등등 얘네랑 계약하면 무슨 짓을 해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전환사채고 나발이고 당연지사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한다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전환사채는 왜 외면을 하십니까?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정인데 호재에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처럼 악재에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서, 이해가 어려워서,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서 떨어진다니까 그저 부정. 몸에 좋은 약은 원래 입에 씁니다. 단 것은 몸에 좋지 않고요. 이래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면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꼭 제 말을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투자를 하되 리스크를 먼저 신경 써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나고 나서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환사채 리스크 때문에 이 기간에는 주가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이 기간에 나는 과연 침체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그때서야 종목에 활기가 들어서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는 또 주가가 오른다고 했었다. 이 내용을 메모 한번 해보시고 이 기간들이 전부 지나고 나서 과연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한다면 리스크 최소화를 중점에 둔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시면서 눈과 귀가 열릴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자, 전환사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리스크 일정에 대해서는 앞서 조회수도 안 나왔던 영상들에 담겨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의 디테일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참여해 보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루닛의 헤드앤숄더 패턴 앞전에 있었던 자, 대표적인 하락 패턴이죠. 이렇게 패턴이 완성되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심지어 유중도 있었고 무중도 있었습니다. 유무상증자, 유무상증자. 자,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요. 저는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요때는 이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년 전 날짜 나와 있죠. 1년 전이라고 떠 있는 거는 이제 만 2년이 안 돼서 1년이라고 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무상증자가 있을 때가 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완성될 때쯤이니까 자, 아무튼 패턴의 완성인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자마자 일단 패턴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유무상증자로 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고점에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설거지 당할 순서가 그러니까 세력의 엑시트가 머지않았다고 판단하고 매도하셔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제가 강조하던 리스크를 우선시해서 매도를 했다면 자, 최대 34,000원까지 우하향했던 주식을 88,000원대에 팔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달 전 또 한 번의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죠? 패턴을 파괴할 볼파라 인수 같은 새로운 호재 뉴스는 나오기 쉽지 않고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기대감은 이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볼파라를 인수할 때 그 자금을 전환사채로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리스크만 남아있는 상황. 더불어 볼파라 인수로 인한 메리트는 나오려면 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 헤드앤숄더 패턴. 자, 그래서 3달 전에도 종목의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강조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과거와 완전히 똑같은 하락 패턴. 헤드앤숄더 큰 헤드앤숄더가 나왔었고 이번에 작은 헤드앤숄더가 또 나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뭐 차트는 후행성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패턴 하나 나온다고 그대로 흘러가는 게 말이 되냐, 전환사채 리스크? 볼파라 인수하면 게임 끝인데 그게 뭐 유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무슨 리스크 하면서 경계하지 않다가 요런 하락을 맛봤고요. 요런 하락을 맛봤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헛소리하는 안티같이 보였겠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리스크를 최우선시하는 투자가 내 계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전환사채 일정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 현명한지 디테일과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내가 맞았고 당신들이 틀렸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리스크를 먼저 찾아보고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냉정해집니다.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찾아다니니까 호재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손실이 가장 적은 경우의 수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는 손실 최소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투자 전략을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루닛이라는 종목의 대응 이외에도 이제 뭐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수익률 100%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리스크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짜고짜 따라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먼저 지켜보시면서 배워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